자, 오늘은 8단원 고차 방정식입니다. 2차보다 높은 차수, 3차, 4차 이런 다항 방정식을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3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3차 방정식은 이 근해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 수가 없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인수분해가 답이다.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가 이제 문제인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런 공식들을 말하죠. 기본적인 게 뭡니까? 공통인수를 묶는다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게 잘 안 되면, 공식이 잘 적용이 안 되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정리가 뭐였죠? fx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0이 되면 이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fx를 x-알파로 나눠서, 보통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누죠? 나누어서 몫인 q를 구하면 결국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내용은 필수 예제를 먼저 풀면서 우리가 샘플을 하나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잠깐 필수 예제로 먼저 넘어가서 그걸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인데요.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3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죠. 인수정리를 이용하든 말든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식 좌변을 fx라고 합시다.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3차식이야.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딱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되고 플러스 7 되니까 f1이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서 0이 되는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이거를 이제 나눠 봅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나누는 게 편하다 그랬죠? 개수들 먼저 쓰고요. 개수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x-1로 나눌 거니까 여기다 1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아니죠? 앞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곱해서 이거 들어가고, 이거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되고 0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우리가 나눠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fx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x-1 그리고 요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요 2차식이 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뭡니까? 요거 이제 fx를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그냥 우리가 공식에서 되죠. 3하고 2인데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네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0이 되는 x 값을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근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1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콤마는 OR을 말하죠. 또는. 되시죠? 자, 2번. 야,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6일은 6 해서 7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3차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뭐 gx라고 할까, 이번에 똑같은 거 하기 좀 그러니까 얘가 x 3승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6 요거라고 두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g1에서 1 빼기 7 플러스 6이 0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조립제법으로 x-1로 나누어 보는데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인데 1차 항의 개수는 0입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1인데 뭐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2 또는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서 나눗셈을 해보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나눠 떨어지죠. 그럼 이제 gx라고 하는 식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x-1로 나눠 떨어지고 몫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앞에서 fx는 요 2차식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됐지만 지금 g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잘 안 되죠. 뭐 무리수, 뭐 허수 범위까지 뭐 이제 확장을 하면 되겠지만 보통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요 정도에서 구합시다. x가 1이라는 건 그냥 나오고요. 얘가 0 된다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를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근해 공식으로 풉시다. x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b 다시죠.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니까 얼마야? 플러스 3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이 3개입니다. x가 1인 거랑 3 플러스 루트 15, 3 마이너스 루트 15 요거 3개가 근이 되겠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각각의 인수를 0으로 만든 x값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것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3차 방정식 풀이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제 2번을 마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유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예제 2번으로 일단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자, 필수예제 2번. 3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죠. 자, 이 문제 좀 잘 알아두세요. 뭐냐 하면 지금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a라고 하는 2차식과 1차식의 곱이니까 이게 3차식 아닙니까? 이퀄 0 붙었으니까 3차 방정식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x 이퀄 2라고 하는 해가 하나 나오고 요것이 0이 되는 해가 두 개가 더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가진다 그랬어요. 자,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죠? 이게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수항이 4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4a가 4가 돼야 되고 a는 1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1이면 여기서 중근이 나오죠. 하지만 어떤 경우도 또 생각이 되면 앞에서 우리가 x가 2라고 하는 근을 구했지. 그럼 뒤에서도 또 한 번 x 이퀄 2라는 근이 나오면 그게 또 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인수랑 곱해져서 완전 제곱식이 제곱이 될 겁니다. 완전 제곱식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 이퀄 2가 이거의 근이 된다는 말은 뭐냐? 뭐 굳이 이게 x-1 인수로 가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x 이퀄 2가 근이 된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4 플러스 8 플러스 4a가 될 것이고 걔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1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인수정이죠. 그래서 4 플러스 8은 12고 12 플러스 4a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a가 1인 경우에 가능했고 또 마이너스 3인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수 a 값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걸 완전 제곱식의 인수가 있도록 만드는 방법, 즉 중근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런 말이죠.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합은 얼마입니까? 이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문제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값의 합을 구해라. 1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하지만 1번과 달리 얘는 뭐야? 인수분해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부터 해야 돼. 근데 여기 2k고 여기 마이너스 2k 있으니까 x가 1이면 일단 2k가 지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x에다 1 넣어봅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k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2k 지워지잖아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1하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해서 또 지워지고 0 되는 거 맞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합니다. 3차 항의 계수 2차 항의 계수는 0이에요. 1차 항의 계수는 뭐라고 합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괄호로 아예 풀어줬다. 그 다음에 상수항 2k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x-1로 나누니까 그죠? 1 집어넣었을 때 지금 0 됐지 않습니까? 그럼 x-1 이걸로 나눈다. 요거 1이고 자, 요 계산은 뭐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래서 0 나오는 게 돼야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간 작업이니까 0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식, 요 식을 말이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걸 뭐 이제 우리가 fx라고 일단 이름을 지읍시다.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x-1과 그 다음에 이 부분 x제곱 플러스 x-2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앞에 이제 1번 문제랑 똑같아진 겁니다.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x가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요거 자체에서 중근이 될 수가 있다. 요게 자체 중근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거 이용해도 되고 지금 보니까 여기 x제곱 플러스 x인 걸로 해서 뒤에 플러스 4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이 될 수 있죠.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이걸 완전제곱식을 만들려면 상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를 신경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2k가 여기서는 이제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k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근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요 식에서 중근이 된다는 거죠. 이거 이퀄 0이라는 게 중근이 되려면은 x 이퀄 1이 중근이 될 수 있죠. 앞에 이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어서 0이 되면 됩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가 0이니까 k가 1이면 되겠네요. 그럼 k가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8분의 1이어도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은 그렇죠? 8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시 앞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되돌아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예제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물론 인수정리를 중간에 이용을 했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교과과정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정식 원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봐두면 뭐 좋은 거니까 그냥 여기서도 한번 합시다. 자, 3차 방정식 얘가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 때 우리가 이런 걸 좀 다뤄봤습니다. 단지 이제 요거는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가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말이죠.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의심나는 사람은 다 전개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거 끝에 상수 3개가 곱해진 경우뿐이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요것이 0이 된다 그랬거든. 이거 이퀄 0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뭡니까? 결국 세근 이거를 가지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가지면서 3차항의 수가 a인 3차 방정식을 지금 근을 가지고 거꾸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얘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b고요. 뭡니까? 여기 좀 괄호를 안 쳤네. 이런 괄호를 안 쳤습니다. 실수했어. 요거를 전개한 게 이제 자, 요 부분 전개한 게 이거고 그러면은 얘가 b가 아니죠. 뭐가 b입니까? a까지 곱해진 게 b죠. 그걸 또 다시 좀 써야 되겠다. 그죠? 괄호를 안 쳐서 틀릴 뻔 했습니다. 잘못 얘기할 뻔 했어요. 그래서 ax 3승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의 합 x제곱 플러스 a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길기도 하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0. 자, 이거 괄호만 한 번 더 풀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AA 똑같죠? 얘가 이제 이거니까, 그죠? 뭡니까? 요 놈이 이제 B가 돼야 되고, 요 부분이 C가 되고, 요 부분이 D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돼요? 계수 비교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 세 근의 합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것도 두 근의 두 근씩 짝지어서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가지고 더한 거의 합 그것이 뭐가 된다? A 곱하기 C니까 A가 넘어가서 A분의 C가 된다 쉽게 알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로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온다 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비슷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것의 실근이 한 개뿐일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3차 방정식이
완전히 주어진 것이 아니죠. 미정계수 k가 있습니다. 근데 k가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요. 그럼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찍어보는 거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우연히도 얘가 0이 됩니다. 이거 지워지고 요거 다 지워지고 0 되죠. 그 실근이 1이다 라는 거를 찍어서 알아낸 거죠. 이 k를 보고 1이 아닐까 하는데 정말 1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오는데 지금 실근이 하나라는 거는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기수가 실수일 때는 허근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근이 나온다면 항상 켤레근으로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눠 봅니다. 2차 항에서 0이죠. 1차 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 실근이 이제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0 되고 맞죠. 나눠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하냐면 x-1하고 자 요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k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 좌변이. 그래서 1이라는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허근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퀄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 못 쓰겠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것이 뭐냐? 음수가 돼야 된다. 0과 같아도 안 됩니다. 중근 나와도 안 되고 반드시 허근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1 빼기 4 플러스 4k. 자, 이렇게 되니까 4k가 이제 마이너스 3이가 넘어가면 플러스 3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k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4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근 하나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예제가 필수 예제 5번과 이어집니다. 바뀐 책이죠. 3차 방정식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식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요거의 세근을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세근의 합 요게 얼마입니까? 이분의 마이너스 그니까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한 거의 합 요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4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얼마냐? 이것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알고 난 상태에서 1번이나 2번의 식을 찾으라 하는 건데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쵸?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1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하는 요령 잘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필요한 것들이 다 나왔죠 지금. 그죠? 요것이 지금 3이고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요거 한꺼번에 해서 플러스 4니까 8 빼기 2가 돼서 이건 6이 나오네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요거는 뭐 복잡한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통분을 하세요. 통분을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 가져오고 얘는 4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뭐 교과과정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뭐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자, 세 번째 x 세제곱 이퀄 1의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한다. 이거 W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건 오메가예요. 요것도 일종의 3차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한쪽을 이렇게 넘겨서 다 0으로 만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세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승 빼기 3승의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거를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x 이퀄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실제로 뭐 이제 여기다 1 넣으면 성립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그죠?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3이 루트 속에 들어가니까 루트 3i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근이 두 개 나왔죠?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뭐 사실 뭘 말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마찬가지 논리긴 한데, 플러스인 걸 오메가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러면 오메가의 바, 즉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 켤레근이라고 하죠. 얘가 근이면 얘도 근입니다. 개수가 지금 실수기 때문에 한 허근이 있으면 다른 한 허근은 켤레 복소수가 되죠. 물론 얘를 이제 우리가 오메가로 이름 붙였다면 당연히 얘가 오메가 바가 될 거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일단 플러스인 거를 오메가라고 합시다. 이거 양수님이 따지건 무의미하죠. i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뭘 생각했냐면, 요 3차 방정식에 이제 세 근이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하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게 세 근이 요 3차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x 이퀄 1은 실근이지만 얘네들은 허근입니다. 그죠? 허수니까. 그리고 이 허근은 어떤 방정식?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도 되지만 요 방정식의 근도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냐? 잘 봐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3차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하면 1이다. 물론 오메가 바도 그렇습니다. 세제곱하면 1이 된다. 이걸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근도 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0 된다. 요것도 성립합니다. 여기다 x 대신에 집어넣어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물론 오메가 바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섞어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넣고 여기는 안, 뭐 오메가 바를 넣고 그러면 안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섞어 넣으면 안 되고 하나를 똑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둘 다 성립해요.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요 두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 근과 계수 관계에서 뭐가 되냐? a분의 c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특히 요 관계 잘 보세요. 요 관계를 잘 보시면 이거는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되시죠? 근데 처음에 요 식에서 말이죠. 오메가를 양배에 나눠 봅시다.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그럼 오메가 제곱 남고 이쪽은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그럼 이 오메가 분의 1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냐면 오메가라고 하는 수는 그거의 켤레 복소수가 역수와 같고 또 그거의 제곱과도 같다. 자,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수는 이 세상에 오메가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메가 바도 이 성질을 만족하죠.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바의 켤레 복소수인 오메가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되고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메가 대신 오메가 바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가 같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좀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부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참고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좀 안 나와있는데 x 3승 이퀄 마이너스 1의 한 허근,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때 요 허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메가랑 구분해서 우리가 w라고 부르겠습니다. 소문자 w라고 부를게요. 그럼 걔는 어떤 성질이 성립할까요? 자, 똑같아요. w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요 논리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결과만 한번 적어 볼게요. w제곱 마이너스 w 플러스 1은 0이다. 인수분해 한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w도 사실 이렇게 실제로 근을 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요 오메가랑 비슷한데 앞에 요 마이너스 부분 있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부분만 달라요. 자, 그리고 근과 계수 관계 그대로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w나 w
3승 W나 W 바의 3승 말이 헛나왔네요. 요것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것도 이게 W 대신 W 바를 넣어도 역시 성립하고,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예요? 근과 계수 관계 W 플러스 W 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이 되고 W 바는 똑같이 또 1이 됩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여기서 똑같이 W 바는 W분의 1이다. 그런데 W분의 1은 여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W 제곱과 같다. 요 부분만 좀 얘랑 다릅니다. 요거 잘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색으로 내가 네모를 쳐놓을게. 자, 얘랑 한번 구분 잘 해보십시오. 요거 부분 좀 다른 점이 있고 비슷한 부분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되셨으면은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 아까 우리가 필수예제 1, 2번 해봤으니까 3번은 뭐 여러분이 각자 해보기로 하고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은 켤레근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3차 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두 실수 a, b의 값을 구하라. 계수를 결정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을 했는데 3차 방정식도 어차피 그 속에 2차 방정식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켤레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i라는 허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계수가 다 실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이거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은 2죠. 곱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2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 곱도 2네. 그지? 그러면 합과 곱을 알았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아니고 2차입니다. 요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한번 작성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건 마이너스, 요건 플러스입니다. 자, 얘가 뭐예요? 이걸 인수분해했을 때 그 중에 인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앞에 1차식의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3차 항이 이거이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 계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말이죠. 상수항이 뭘까요? 상수항이 있어야 되는데, 상수항을 뭐 다른 문자로도 둘 수 있지만 여기도 이제 문자 많으니까 여기 상수항과 여기 상수항이 곱해져서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얘랑 곱해서 b가 되는 거니까 2분의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 전개를 하면 이제 얘랑 계수 비교해서 a, b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오고 그거 연립하면 우리가 a, b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책에서는 이제 이건 이제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이었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교과 과정 바뀌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한 근이 이거, 다른 한 근이 이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근, 그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이제 세 근인 거죠. 그럼 그 세 근의 합은 얼마냐? 세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해서 2라 그랬어 아까. 그러면 뭐야? 얘까지 더하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요건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었고, 요 부분은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을 얘기해 보면 얘는 2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이 있습니다. 요건 요 두 개 곱해서 2 알파가 되죠. 근데 3차 방정식은 합 곱뿐만 아니라 두 개씩 짝지은 게 있어요. 짝지은 뭐야? 얘랑 두 개 곱해서 2. 그 다음에 얘랑 두 개 곱해서 더하면 알파 플러스 알파 i라는 게 있고, 얘랑 두 개 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i라는 게 있죠. 그죠? 두 개씩 짝지어가지고 다 곱해서 더한다. 그럼 뭐야? 그게 이건데 이렇게 지어지고 2 플러스 2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작성한다 그러면 3차 항의수가 1일 때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2 플러스 알파의 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y죠.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오니까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2알파 이퀄 0 이렇게 된다.
딱 맞네. 그럼 그게 얘랑 이제 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부분이 A고, 그죠? 요 부분이 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알파가 우리가 1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알파가 1이면 A는 얼마입니까? 4고, 알파가 2면 B는 마이너스 2다 하는 걸 한꺼번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요 문제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알파는 쓸 필요 없고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건 A, B니까 요것만 써주면 되겠어요. 알파는 제3의 세 번째 근이었습니다. 자,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다 풀어보길 바라고요. 자, 예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밑에 유제는 한번 풀어보고 가세요. 자, 필수 예제 5번. 3차 방정식 S3승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요거의 한 실근은 그냥 1이지만 허근은 우리가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 두 개가 있죠. 이때 다음 식 값을 구해라. 이 오메가 어떤 숫자인지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거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자, 이거의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오메가 3승이 1이다 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1번 같은 경우에 오메가 4승을 그냥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건 뭐예요? 이거 앞에 성질에서 우리가 정리했죠? 이거 값이 0입니다. 그죠?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 다시 앞에 내용 찾아보시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나왔고요. 자, 2번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우리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지금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죠? 요거를 넘기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이 식에서 요게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요거 뺄셈 아닙니다. 자, 두 개 곱해야 돼요. 그죠? 요거 곱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 대신에 이거, 얘 대신에 이거. 항 두 개짜리를 하나로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오메가 3승이 되죠? 오메가 세제곱.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이거 1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의 한 근이니까. 그래서 2번 답은 1이 되고요.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 요거를 계산해라 그랬는데, 이거 통분을 합시다.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다른 수니까, 다 통분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오메가 바의 제곱, 얘는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근과 계수관계에서 뭐야? 요 방정식의 두 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두 근, 요거의 두 근이 바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 그랬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곱은 1이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사실 이제 이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써도 되고, 아니면 뭐야? 곱셈 공식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전체 제곱, 요거란 말이죠. 요거에서 2배의 오메가 바를 뺀 것, 요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죠? 곱셈 공식. 그럼 얘는 지금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배의 요건 지금 1이라 그랬고,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1 빼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것이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한 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일단 오메가 3승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분모는 뭐야? 오메가 제곱 그대로 쓰고, 얘는 1이고, 그죠? 오메가 4승은 뭐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3승이니까 오메가 3승은 1이고 결국 오메가 하나만 남죠. 되겠습니까? 자, 위에 거 어떻게 돼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요거 1 되고 얘는 다시 오메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는 뭐예요? 오메가 3승이잖아요. 다시 요게 세제곱이니까 요건 다시 1 되고 오메가만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 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 0이라 그랬지 아까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싹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밑에는 뭐가 남고 위에는 뭐가 남느냐 했을 때 밑에는 오메가만 남고 위에도 오메가만 남았네. 그럼 약분 해가지고 1이 되죠. 얘는 0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번 답은 1이 된다. 요거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는 유제,
꼭 해보시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